일단 영수회담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 용산 대통령실. 그런데 영수회담 말고도 벌써 총선을 치른 지 2주가 다 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간의 갈등이 오히려 더 총선 이후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격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까지 나섰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나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예. 저희가 일부 보도 내용을 바로 인용하지 않고 어제 보도 내용에 저희가 추가 취재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마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여러 파열음 혹은 갈등, 의견 충돌 이런 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윤석열 사단의 막내격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섰다. 이런 하나 보도가 나왔거든요. 두 사람의 만남, 중재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무산됐다. 여기까지가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논평이 오늘 오후까지 나왔고 특히 제가 직접 추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중재 사실이고 이복현 원장은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대통령의 총선 참배 메시지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조언 혹은 얘기와 함께 한동훈 전 위원장과 풀어라 라고 이복현 원장이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복현 원장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같이 검사로서 한솥밥을 먹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개선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별다른 응답이 없었다. 이게 가장 최근 저희 취재 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략적인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세 명의 관계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복현 원장은 72년생이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73년생입니다. 이 이복현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수사에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사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검찰 시절에 특수부의 아주 핵심 라인이었습니다. 자동원, 우복현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특히 이제 이 연수원 기수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앞섭니다. 근데 이제 나이는 이제 많고 그리고 또 이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예전부터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가까운 그런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복현 원장이 이제 물밑에서 두 사람을 좀 연결시켜주는 예.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해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특히 대통령이 이제 그 총선 패배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사실은 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배를 탄 이 정권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이 동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복현 원장이 일각에 의하면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 좀 내용 자체가 형식자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과의 어떤 이런 이 좀 관계 자체도 당시에 이 관계에 따르면 조금의 어떤 좀 언성도 높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세 사람은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같은 검사 출신에다가 이 정권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예. 이 정부가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 명이 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복현 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에도 대통령과 회동이라든지 좀 관계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당시 아마 이 한동훈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예. 16일 이 만찬이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 쌓여왔던
두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1일 날 선거 끝나자마자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윤 대통령에게 비대위원장 그만둡니다 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조만간 보자라는 정도의 문자 메시지가 왔지 전화 통화를 안 일체 했다. 전화 통화가 아직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이제 지금 이복현 원장이 꽤 이제 이런 중재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뭔가 어떤 만나기에는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앞서 잠시 지나갔던 저게 벌써 8년 전 정도 됐죠. 국정농단 특검 때 당시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뒤에 보면 이복현 현 금감원장의 모습도 보이고 박영수 특검 당시 뭐 내로라는 특수통 검사들이 모두 다 국정농단 사건에 투입이 됐었고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저렇게 일했던 지금은 전직 국민의힘의 집권여당 대표 한 명은 대통령 한 명은 금융감독원장이 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또 추가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뭐 저렇게 다 한솥밥을 먹었지만 굳이 이복현 원장 윤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보면 이복현 원장이 그래도 윤 대통령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평가들이 세간에 있었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보다는 그럼에도 어쨌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복현 원장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일단 대통령 아직 임기 많이 남았고 같이 가고 이게 보수 여당 재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르죠. 한 전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왔다. 이 정도는 저희가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복현 원장이 그동안 기자들과 이제 비공식 어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그 이 총선의 어떤 지휘했던 스타일, 예. 발언이라 이런 것에 대해 좀 상당히 비판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한동훈 위원장과는 조금의 어떤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술자리에는 항상 이복현 원장이 대통령과 함께 옛날에 검사철에 했던 거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가까운 사이다. 즉 흉금을 터놓는 사이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직언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이제 그런 관계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 총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복현 위원장이 대통령의 어떤 이런 편에 서서 한동훈 위원장의 조금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예. 그러나 세 명의 관계는 결국 이 정권을 움직여 나가는 핵심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비난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이 운명 이런 속에서 아마 이복현 원장이 적극적으로 설득 활동을 했던 뭐 그런 관계였던 게 아닌가. 최근에 아마 이복현 원장은 올해 후반기에 본인이 그만두고 더 이상 공직은 맡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대통령실에 법률수석을 가냐 안 가냐 이런 풍문까지 있었는데 어제 이복현 원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3, 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건 아닌데 다양한 그리고 뭐 인사권자나 임명권자 내지는 다양한 내각 구성에 있어서 뭐 다른 분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의견을 물었을 때 다른 공직을 갈 생각은 없고 이 자리에서 그 정도의 이제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어떤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아마도 그대로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것도 TMI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갈 생각은 없거든요. 일단 추가 공직은 맞지 않겠다는 게 이복현 원장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크게 보면 이런 거겠죠, 노돌 교수님. 최근에 공개적으로 당시 총선 당시에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이 뭐 보도 내용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어서 뭐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원래 윤한 갈등이 2번이나 4번이었다는 등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배수를 쳤다는 등 이런저런 얘기. 근데 총선 끝나고도 보셨던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까지 나서서 중재를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럼 이게 되게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그래서 총선 과정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요. 저희들 또 조금 왜 저럴까 하고 뜨악했던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대통령실에서는 혹시라도 총선 승리가 너무 이제 대승으로 가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떤 권력의 추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아마 그 4월 1일 날 윤 대통령이 그 의대 증원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했던 그런 순간 같습니다. 그를 지켜봐던 언론사들도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관측통들이 뭔가 의대 증원에 관해서 굉장히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양보안을 내놓는 거 아닌가, 담화를 발표하겠다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51분간 혼자 얘기하시면서 그동안 국정을 얼마나 잘 운영해 왔는지, 일관성 있게 해왔는지 이런 걸 계속 얘기하신 걸 보면서 저게 뭘까 하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나오는 후일담을 보면 예. 그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계기로 해서 2번이나 사의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했는데 그걸 대통령실이 받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 하나 있고, 그 담화를 보고 나서 총선 승리가 좀 우망해진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사의를 표했다는, 2번이나 그 관련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결국 그 과정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인간적인 섭섭함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인사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는 걸 생각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간섭을 보면서 섭섭함을 느꼈고, 결국 그런 것들이 양측에 어긋나면서 총선 패배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몸과 마음이 지친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섭섭함도 함께 있기 때문에 양측의 그런 어떤 그 인간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선 행정관께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이번 주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물러난 지 이제 거의 보름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 기준을 보니까 여전히 총선에 이긴 이재명 대표보다도 여러 검색량에서 앞서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독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보수 여권에서는 여전히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 혹은 주목도가 높다, 뭐 이런 판단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이제 뭐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반드시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뭐 전당대회 룰이 뭐 당원 투표 이제 100%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색량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은 이분을 꺾을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총선 참패에 패배 책임 있는 사람이 출마하는 게 맞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에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패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출마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 결국에는 당권을 잡고 총선까지 승리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그 잘된 성공의 사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충분히 뭐 이재명 대표의 뭐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잠깐 이제 뭐 이복현 금감문쟁 이야기 나왔는데 예. 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굉장히 문제 인식이 있는 게,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금 금감원장이거든요. 예. 근데 금감원장이 공무원이 대통령 여권의 난백삭을 푸는 약간 해결사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앞으로 좀 문제 삼을 일이 아닌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총선 후에도 검색량 이재명 대표를 좀 앞서는 거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 얘기까지 인용해서 저희가 길지 않게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